이번 시간에는 그 FT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보겠어요. 오케이? 네. 근데 먼저 항상 FTA 할 때는 나라를 세 개를 상정해야 돼요. 머릿속에. 중요해요. 네. 그걸 모형이라는 머릿속에 딱 컨셉이 나라 여기서 자유무역 하면 두 개 나라만 상정하면 돼요. FTA는 딱 세 개를 상정해요. 두 개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한국하고 미국, 일본 이렇게 세 개 나라로 해갖고 구성돼. 이것이 세 개고 여기는 이제 서로 FTA를 체결한 나라고 여기는 체결을 안 한 나라고 이렇게 나라로 이렇게 세 개 나라로 구성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3국이 그래야 FTA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딱 지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FTA를 하면은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관점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두 동맹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 각 국가 입장에서 볼 수 있죠. 네. 따로따로. 근데 전 세계적인 총체적으로 봤을 때 FTA를 하게 되면은 총체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생길까, 마이너스 효과가 생길까요? 어떠세요? 반드시 플러스 효과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반드시 플러스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마이너스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모두 다 자유무역으로 갔잖아요. 자유무역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자유무역은 보호무역보다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질 거로 생각하는데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안 갔기 때문에 그걸 보기로 합시다. 네. 그걸 보기로. 자, 일단 1번 한국하고 미국만 봐요. 한국하고 미국. 이 동맹국 입장에서 한국하고 미국만 보면은 두 나라 간에는 관세가 두 나라만 있다고 생각해봐. 다른 나라 없어. 일본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두 나라 간에 관세를 낮춰줬죠.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갔죠. 네. 그러니까 두 나라만 생각하면은 쌍방 이익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봐요. 쌍방 이익 보죠.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효과가 반드시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관세를 낮춰주면 무역이 늘어나죠. 그래서 무역 창출 효과라고 해요.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창출 효과라고 해요. 이해가 돼요? 네. 두 나라끼리만 봤을 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하고는 안 했어요. 근데 원래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게 가격이 여기는 10원에 10원인데 여기가 여기는 15원이었어. 예? 근데 여기가 관세가 20%였어요. 관세가 100%였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여기는 그대로 관세가 100%였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디가 한국에서 들어올 때 미국하고 일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해요? 이건 조금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유리하죠. 네. 원래는 일본이 더 효율적이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일본은 그대로 관세가 그대로 있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20인데 여기는 관세가 없어졌어. 15가 됐어. 관세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 어디서 수입 한국 입장에서 어디로부터 수입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요. 관세가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없는 경우에 이제 15야. 이제 일본은 관세가 있음으로써 있는 경우에 20이 돼 버려. 원래는 10인데. 원래 관세 서로 동맹 안 맺었으면 이쪽에서 오면은 10에서 사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비효율적인 데서 사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게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더 효율적이야. 근데 거기는 관세를 부과하니까
경쟁에서 밀려버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뭘로부터 수입하게 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그렇죠? 네. 이것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무역 창출 효과라기보다는 무역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역 전환 효과라고 해요. 무역 전환 효과.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거 반드시 발생할 수가 있죠. 네. 그럼 무슨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세계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보면은 이것은 플러스 효과고 이것은 마이너스 효과인데 두 개를 합치면은 플러스 총체적으로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 될까? 만약 이것이 15면은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면. 이것이 플러스 10이 되면 마이너스 20이 되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버리죠. 그러니까 이 효과를 압도해버리면 FTA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차선 이론이라고 해요. 차선 이론. 아주 재밌는 이론이에요. 차선 이론. 자, 한미일 세 나라가 WTO 시대에 모두 다 관세를 낮춰버리면 좋죠. 네. 반드시 좋죠. 네. 근데 한 나라를 빼놓고 두 나라만 더 자유로 방으로 갔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차선 이론이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세 나라가 동시에 더 같은 방향으로 갔어. 그러면 좋아. 근데 두 나라만 한 나라 안 갔어. 그러면 반드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을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주민 여러분 안녕. 상황을 한번 상정해 봅시다. 일본이 한국에다가 중간 수출을 해요. 네. 수출하는데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FTA를 체결하기 전에는 관세가 15%였어.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직접 가면 몇 %예요? 15%죠. 그렇죠? 미국을 경유해서 가면은 20%. 여기서 5% 여기서 15%니까 5% 플러스 15% 하니까 20%가 되죠. 네. 20%가 돼서 이 경우에는 바로 한국으로 오겠죠. 네. 근데 이제 FTA 협정을 체결해서 미국하고 한국 사이 이것이 0%가 돼버렸어요. 15%가 0%가 돼버렸어. 이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 네. 그러면은 그때 한국으로 가면은 역시 똑같이 몇 %예요. 한국으로 바로 가면 15%가 되죠. 근데 일본에서 미국으로 할 때는 아까 5%였죠. 여기가 0%가 돼버리니까 0%가 돼버리면 5%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과 미국이 FTA 체결하기 전에는 직접 한국으로 가는 것이 좋았는데 FTA를 체결하다 보니까는 이거 관세가 없어지니까 직접 한국으로 가지 않고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 무역 불절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을 무역 불절 효과라 그래요. 무역 불절 효과. 무역 불절 효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한국하고 미국이 FTA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그 관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는 더 관세 혜택을 많이 주죠. 일본에는 안 주고. 그러면은 일본산이 아니고 미국산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관세 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뭐냐면 원산지 증명이라고 해요.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거,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것을 원산지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협정이 또 나라마다 품목마다 협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절차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단 말이에요. 이것을 스파게티 알아요?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 안에 그 스파게티 그릇 안에 스파게티가 막 서로 얽혀져 있는 것처럼
이게 FTA가 나라마다 품목마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것을 스파게티 볼 이펙트라. 볼 이펙트. 그러니까 이것은 FTA가 가지고 있는 저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FTA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그다음에 또 FTA 그 효과 중에서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FTA를 하면 경제적 영토가 우리나라를 열어주고 미국도 열어주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이 같은 경제적 영토가 되죠. 네. 그러니까 경제 영토가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넓어져요. 넓어지죠. 그러니까 시장이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시장이 확대되죠. 생산량이 늘릴 수 있어요, 아니면 줄일 수 있어요? 줄이게 돼요. 네.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시장이 늘어나는 거죠.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 되니까. 그러면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적게 생산할 수 있어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많이 생산하면은 적게 생산한 것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을까? 비싸게 생산해야 될까? 싸게. 그것을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규모 경제. 규모 경제란 말은 많이 생산할수록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다가도 일본에다가도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 영토가 넓어져. 경제 영토가. 생산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어. 많이 생산할 수 있을수록 싸게 생산해. 그것을 싸게 생산하니까 일본에다가도 오히려 더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다. 규모 경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FTA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의 효과가 또 있다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FTA를 하게 되면은 서로 간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해져요, 안 밀접해져요? 밀접해지죠. 네. 그럼 혹시 막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봐. 그럼 한국 경제 내에 FTA 체결하기 전보다 한국 경제가 경제적으로 밀접하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을 편들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안 높아? 높아요.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FTA를 체결하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3국하고 할 때 나 미국하고 친해. 그러면 제3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나 미국하고 FTA 체결한 나라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FTA는 기본적으로 뭐 장점, 단점 다 있는 거지만은 크게 봐서는 장점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 FTA를 하고 우리나라는 이 FTA를 함으로써 그 좁은 경제적인 영토가 좁지만은 그 경제적 영토를 훨씬 늘려가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해가 됐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할 때 가장 전 국민들이 아주 엄청나게 반대도 하고 문제도 된 FTA가 무슨 FTA? 한미 FTA. 한미 FTA 할 때 아주 전 국가에서 데모도 하고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네. 한미 FTA 하면 미국에서 뭐가 들어온다? 쇠고기가 들어오면 그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죠. 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보다도 플러스 효과는 훨씬 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갖고 한미 FTA 해갖고 미국이 이익 본 것보다 너희들이 더 이익 본 것이 더 많지 않냐. 차라리 한미 FTA를 파기해버리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 네. 응? 그만큼 사실상 우리가 미국이 이익 본 것보다 우리가 이익 본 것이 더 많다. 그래서 FTA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WTO 시대예요? FTA 시대예요? FTA 시대다. 지금은 WTO 시대가 아니고 FTA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으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무차별주의가 아니고 차별주의다.
여기까지. 그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네,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느 나라하고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체결 현황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나열만 하지 말고 한번 자 혹시 우리나라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를 한번 열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하고 있어요? 네? EU. 그것을 한 EU FTA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것 같아요. 한 EU FTA. EU하고 FTA 체결되는 것은 EU가 시장이 크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다음에 또 미국이요. 미국 그래서 한미 FTA 네, 좋아요. 한미 FTA 체결했어요. 네, 시점을 놔두고 했냐 안 했냐만 보게. 또 어떤 FTA를 체결한다. 한중. 한중 FTA 했어요? 네. FTA 했어요. 맞아요. 오케이. 또 칠레. 그리고 칠레는 한 칠레 FTA는 제일 먼저 한 거죠. 네. 한 칠레 FTA는 제일 먼저 했어요. 2004년에 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왜 칠레하고 제일 먼저 했을까? 세상에서 제일 우리나라하고 제일 지리적으로 먼 나라가 칠레예요. 지구 반대편에 서로 대척점이라고 그러죠. 네. 제일 반대쪽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FTA를 또 체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반대쪽으로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해요, 첨예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첨예하지 않죠. 그러니까 FTA를 체결하더라도 국민들이 반대가 좀 상대적으로 덜할까, 더할까? 더돼요. 덜하죠. 그러면은 FTA를 체결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긴 하죠. 그렇지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전략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 관계가 약한 나라끼리 한번 FTA를 체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칠레하고 FTA를 체결했고 칠레 입장에서는 남미에서 가장 그 시장 개방에 대해서 자유무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나라가 칠레였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안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칠레는 그 남미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칠레예요. 왜 잘 살까요? 자유무역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미 쪽에서도 제일 하고 싶었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칠레하고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칠레하고 FTA를 제일 먼저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또 있을까요? 한번 FTA를 체결한 나라를 한번. 인도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인도 FTA. 한인도 FTA는 이건 세파라고 그래요. 세파. 그다음에 한인도 FTA 또 터키하고는 했을까요? 한국하고 한터키 FTA도 체결했어요. 그다음에 페루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페루요. 한 것 같아요. 한페루 FTA도 체결했어요. 그다음에 콜롬비아, 남미 콜롬비아. 했어요? 콜롬비아도 했어요. 그러면 영어권으로 가봅시다. 호주하고 했을까요? 안 한 것 같아요. 호주하고도 했어요. 했어요. 한 호주 FTA. 뉴질랜드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뉴질랜드하고 했죠. 뉴질랜드 FTA.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이 10개국이 서로 연합된 그 조직체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막 이렇게 10개국이 아세요? 그렇지 아세안. 그리고 그 한국하고 이 아세안하고 FTA 체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했죠. 네. 아세안은 몇 개국이에요? 총 10개국이에요. 10개국 한번 쉬어볼까요? 네. 한번 쉬어봅시다. 아세안. 그러니까 한 아세안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했는가?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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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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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필리핀. 라오스, 네, 라오스, 라오스, 또 버마, 버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기나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하나. 인도요? 아주 조그마한 왕국이 엄청 잘 살아요. 조그만 석유가 많이 나. 브루나이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이게 아세안하고 했어요. 그 중에서 또 이 나라 중에서 이렇게 아세안하고 같이 한 게 또한 베트남 FTA는 또 베트남 아세안의 일부로서 베트남하고 했고 베트남하고 따로 했고 또 한 싱가포르도 한 싱가포르 FTA를 체결했어요. 많이 했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에프타 FTA도 있어요. 에프타. 한 에프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게 한 에프타 FTA. 여러 나라들하고 거의 한 15개국 이상이 돼요. 15개국 이상이 돼요. 응? 실제로 체결한 건 나라들은 대충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네, 오케이? 네, 근데 진짜로 FTA를 체결할 만하고 정말 해결하려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요? 그렇죠. 일본하고 FTA를 체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족적 그런 감정 때문에. 때문에. 근데 서로 감정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못 보는 거죠. 그 기회비용이 큰 거죠. 체결했으면 이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익을 포기했잖아요. 네, 기회비용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한일본 FTA는 협상은 진행 중에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체결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정도로 해서 많은 나라들하고 FTA를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체결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다. FTA에서 조금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네. 여기까지.